여러분, 과거 왕궁에서는 잠을 자는 방향을 무조건 동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여 세자가 기거하는 곳을 동궁이라고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는 건축수단이 바뀌어 과거처럼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잠자는 방향이 맞잖아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잠자는 방향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 항상 모든 일들에서 원활함이 느껴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수맥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문의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건축물들에서 수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는 거의 대부분 잠을 자는 방향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네, 과거 풍수학에서도 잠을 자는 방향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으면 경국대전은 물론 조선의 거의 모든 풍수서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과거처럼 기의 흐름이 강하게 생겨날 수가 없으며 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이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의 모든 풍수서에서 잠을 자는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현대라고 하여도 일정 부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선 잠을 자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아주 간혹 이것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껏 상담을 해드렸던 거의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잠을 자면서 생기는 현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몽을 자주 꾸신다든가 잠을 자면서 가위 눌림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무조건 잠을 자는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의 무의식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 풍수학에서도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불행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악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 꾸신 꿈의 앞뒤 전개가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분이 꾸신 꿈이 모두 기억이 난다면 그것은 그냥 꿈이고 또 대체로 이런 것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뭔가 단편적인 기억만 나고 또 뭔가 혼란스럽다는 느낌만 나셨다면 이것은 악몽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일정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셨다면 이는 가위 눌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뭔가에 큰 불편함을 느끼기에 생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잠자는 방향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성취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일에 막힘을 겪고 계시는가요? 뭔가 잘 되어 가는데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결과가 늘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러시다면 우선 잠자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과거 풍수학을 다루는 서적들에서는 잠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또 멀쩡한 이도 병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과거와 현대의 주택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과거의 풍수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앞서와 같은 일들이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는 분명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는 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선한 기보다 탁한 기, 좋지 않은 기가 흐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의 흐름을 바꿔보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네,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화가 계속 생기고 있다면 잠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적인 문제를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자고 나서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지고 또 언제 개운함을 느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라면 이는 분명 여러분에게 잠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완벽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맥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수맥이 흐른다느니 달마도를 걸어두라느니 또 집 바닥에 동판을 깔아야 한다느니 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일들을 강요하여 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의 모든 분들을 보았던 결과 실제로 수맥으로 인하여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잠자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잠자는 머리맡에 무거운 물건을 놓아두거나 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놓아두어서 그러한 경우 역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수맥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머리맡에 에어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에어컨의 바람이 머리로 향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곁에 꽃이나 큰 나무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위에 뭔가를 올려두고 있다면 이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잠자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분명 다음날 아침은 확실히 다른 여러분을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머리 방향이 화장실 쪽이나 주방 쪽이라면 이것은 가능한 잠자는 방향을 바꿔야 할 조건입니다. 이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냉기와 습기로 인해 그러한 것이며, 또 풍수적인 해석으로는 재물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방의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며, 또 안방의 문 역시 가능한 닫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욕실이 다 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방에 습기가 과한 것은 수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에요. 물론 건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한 습기는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네, 이래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라면 잠자는 방향 꼭 바꾸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조명이 머리에 직접 비친다면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이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네, 만일 이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함과 피로를 달고 사시게 될 것이며, 또 짜증과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뇌가 푹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현대 과학적으로도 불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렘 수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또 풍수적으로는 몸속에 선한 기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여 항상 탁한 기가 분출이 되고, 또 여러분의 몸은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뭐든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조명이 직접 여러분의 머리에 비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네, 이 조건이라면 무조건 잠자는 방향을 바꾸셔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자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와 잠자는 방향을 바꿔야 할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잠이 보약인 거예요. 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이든 건강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